버블티. 2011년 갑자기 거리에 두꺼운 빨대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버블티입니다. 버블티는 달콤한 밀크티에 쫄깃한 타피오카 펄을 넣어 마시는 음료입니다. 대만에서는 그냥 동네 편의점에서 500원짜리로 파는 국민 음료였는데 한국에 들어오면서 트렌디한 음료가 됐습니다. 사실 버블티가 한국에 처음 들어온 건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잠깐 유행을 탔는데 중국산 불량 타피오카 논란이 터지면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2012년 공차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커피 원툴이던 음료 시장에 밀크티라는 새로운 카테고리가 생긴 겁니다. 달콤한 밀크티를 마시다 보면 쫄깃한 펄이 빨대를 타고 올라옵니다. 씹는 순간 탱글탱글한 식감이 느껴집니다. 젤리를 먹는 것 같기도 하고 떡을 먹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음료를 씹어 먹는다니 처음 먹어보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생각납니다. 버블티는 2019년에 흑당 버블티로 2차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검은색 시럽이 컵 벽면을 타고 흘러내리는 비주얼이 SNS를 폭발시켰습니다. 카페란 카페는 모두 흑당 버블티를 메뉴로 내놨습니다. 심지어 흑당이 들어간 디저트도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흑당이라는 단어 자체가 마케팅 키워드가 된 거였습니다. 버블티는 전성기를 지나 이제는 스테디한 메뉴로 살아남았습니다. 지금도 공차는 한국에만 900개가 넘는 매장이 운영될 정도입니다. 심지어 전 세계 공차 매장 중 40% 이상이 한국에 있을 정도입니다. 이제는 버블티가 유행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꼬꼬면. 2011년 라면이 하얘졌습니다. 지금은 하얀색 국물이 어색하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 하얀색 라면은 말도 안 됐습니다. 신라면, 진라면, 안성탕면, 국물이 빨갛지 않으면 라면이 아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공식을 깬 사람은 뜻밖에도 개그맨 이경규였습니다. 2011년 KBS 예능 남자의 자격에서 라면 요리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경규는 외할머니가 해주셨던 닭곰탕에서 영감을 받아 하얀 닭 육수 라면을 들고 나왔습니다. 대회에서 준우승이었지만 당시 라면 3사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는데 그 사람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 중에서 팔도의 최용민 차장은 녹화가 끝나자 발빠르게 움직여 결국 팔도가 계약에 성공합니다. 2011년 8월 출시되자마자 마트에서는 품절이 났습니다. 출시 100일 만에 4,500만 봉지, 168일 만에 1억 개가 팔렸습니다. 이 숫자는 1초에 7개씩 팔린 겁니다. 한 경제지에서 2011년 가장 뛰어난 아이디어 상품과 인물 순위를 매겼는데 그 중에서 꼬꼬면이 무려 2위였습니다. 1위가 그 해에 세상을 떠난 스티브 잡스였던 걸 보면 꼬꼬면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맛은 닭 육수 베이스의 부드럽고 칼칼한 국물입니다. 빨간 국물 라면의 묵직하고 자극적인 맛과는 완전히 다른 결이었습니다. 청양고추로 은근한 매콤함을 살리면서도 담백하고 깔끔했습니다. 해장에도 좋고 속이 약한 사람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파가 엄청났습니다. 삼양은 나가사키 짬뽕을, 오뚜기는 기스면을, 농심도 하얀 국물 신제품을 내놨습니다. 마트 라면 코너 절반이 하얀 봉지로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행이 너무 빨리 꺾였습니다. 소비자들이 하얀 국물에 질려버린 겁니다. 팔도는 미래를 낙관하고 생산 라인을 대대적으로 증설했는데 수요가 갑자기 사라지면서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그 많던 꼬꼬면은 마트에서 보기가 힘들어졌고 심지어는 단종됐다는 설도 돌았습니다. 하지만 꼬꼬면은 단종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트나 편의점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하얀 국물 라면이라는 카테고리 자체를 만들어낸 원조로서 매니아층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짜파구리. 농심의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섞어 만든 음식입니다. 사실 1990년대부터 인터넷에 레시피가 돌고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비밀 레시피였죠. 이걸 전국적으로 알린 건 2013년 MBC 예능 아빠 어디가였습니다. 캠핑 요리 대전에서 김성주가 짜파구리를 끓였는데 김성주 아들은 물론 윤민수 아들 윤우가 맛있게 먹는 장면이 난리가 났습니다. 방송 직후 짜파게티 판매량이 80%, 너구리가 20% 넘게 뛰었고 마트에서는 두 제품을 묶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맛은 짜파게티의 감칠맛에 너구리의 얼큰한 해물맛이 섞인 조합입니다. 짜장의 느끼함을 너구리의 매콤함이 잡아주면서 묘하게 중독됩니다. 그런데 진짜 폭발은 2019년에 왔습니다. 영화 기생충에서 한우 채끝살을 얹은 짜파구리가 등장한 겁니다. 기생충은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 아카데미 사관왕을 달성했고 전 세계가 이 영화에 열광하면서 짜파구리도 함께 화제가 됐습니다. 아카데미 수상 직후 대통령이 봉준호 감독을
청와대로 초청해 짜파구리로 식사를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인스턴트 라면 2봉지를 섞은 음식이 대통령 만찬에 오른 겁니다. 결국 농심은 짜파구리를 하나의 제품으로 만들어 출시했고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도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라면 2개를 섞어 먹는 아이디어 하나가 영화 한 편을 만나 전 세계로 퍼진 겁니다. 다만 농심이 따로 출시한 짜파구리는 직접 섞어 만든 원조 맛에는 못 미친다는 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하나씩 섞어서 먹는 게 더 맛있습니다. 허니버터칩 2014년 한국에서 과자 하나를 사기 위해 중고거래 앱을 켜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허니버터칩입니다. 혜태제과가 2014년 8월에 출시한 감자칩입니다. 달콤하고 짭짤한 단짠 맛의 감자칩입니다. 국산 아카시아 꿀과 프랑스산 고메버터를 넣었습니다. 당시 감자칩은 짠맛이 기본이었습니다. 오리온 포카칩, 농심 프링글스 다 짰습니다. 거기에 달콤한 감자칩이 등장한 겁니다. 한 입 먹으면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납니다. 그런데 짭짤한 여운이 남으면 손이 계속 갑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허니버터칩의 원형은 사실 일본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혜태와 합작한 일본 가루비가 2011년 비슷한 제품을 냈는데 일본에서는 전혀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폭발했습니다. 출시 2개월 만에 예상 매출액의 10배를 돌파했습니다. 공장을 24시간 3교대로 풀가동해도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편의점에 입고되면 몇 분 안에 사라졌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편의점을 수차례 들러 재고를 확인했습니다. 정가 1,500원짜리 과자가 중고거래 앱에서 5,000원에 팔렸습니다. 어떤 마트는 꿀꽈배기, 버터링, 칩포테토 새 과자를 묶어놓고 허니버터칩이라고 팻말을 붙였습니다. 하이트 진로는 맥주를 사면 허니버터칩을 주는 행사를 했더니 매장 매출이 50% 올랐습니다. 심지어는 자동차에 허니버터칩을 묶어서 이벤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과자 하나가 마케팅 소재가 된 겁니다. 이후 한국에서 어떤 음식이 대박나면 땡땡게의 허니버터칩이라는 수식어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허니버터칩이 품절 대란의 기준이 된 겁니다. 꼬꼬면 사태를 지켜본 혜태는 처음부터 생산 라인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섣불리 늘렸다가 유행이 꺾이면 꼬꼬면 꼴이 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인기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출시 8개월 만에 공장 증설을 결정했고 이 결정이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혜태제과는 이 과자 하나로 15년 만에 코스피에 재상장했습니다. 출시 10년이 지난 2024년 기준 누적 매출 5,500억 원, 판매량 3억 6천만 봉지, 대한민국 국민 1인당 7봉지씩 먹은 셈입니다. 심지어는 지금도 전체 스낵 판매 7위입니다. 2000년 이후 나온 과자 중 가장 높은 순위입니다.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국민 과자가 됐습니다. 불닭볶음면 출시하고 한참 뒤에서야 비로소 유행한 신기한 음식입니다. 출시는 2012년이지만 정작 유행한 건 2014년 유튜브 덕분입니다. 시작은 삼양식품 며느리인 김정수 부회장의 아이디어였습니다. 2011년 명동에서 불닭집 앞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줄을 서는 사람들을 보고 영감을 받았습니다. 개발에만 1년이 걸렸고 닭 1200마리, 양념장 2톤이 불닭볶음면 개발하는 데 쓰였습니다. 이런 노력 끝에 2012년 불닭볶음면이 탄생했습니다. 스코빌 지수 4404, 한국 라면 중 손가락 안에 드는 매운맛입니다. 처음엔 그냥 그런 라면이었습니다. 매운 라면 하나 더 나왔구나 수준이었습니다. 터닝포인트는 2014년 해외 유튜버들이었습니다. 파이어 누들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외국인들이 불닭볶음면을 먹다 울고 기침하고 쓰러지는 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별다른 광고 없이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콘텐츠가 브랜드를 세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먹거리가 놀거리가 된 겁니다. 맛은 한 입 먹으면 처음엔 짭짤하고 감칠맛이 납니다. 그러나 3초 후에 매운맛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닭 육수 베이스라 불닭 특유의 향이 중독성 있게 남습니다. 단순히 매운 것만이 아니라 그 매운맛이 자꾸 생각나는 라면입니다. 불닭볶음면의 유행은 까르보 불닭볶음면이 나오면서 2차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크림 소스와 매운맛의 조합이라는 아이디어 하나로 허니버터칩 다음가는 품귀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삼양식품은 이 라면 하나로 2017년 매출 4,500억을 기록했고 누적 판매량은 80억 개를 돌파했습니다. BTS 지민이 방송에서 먹방을 하면서 해외 수요는 더 폭발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덴마크 식품 당국이 2024년 캡사이신이 너무 강해 급성 중독 위험이 있다며 리콜 조치를 내렸다가 검사 방식의 오류가 밝혀져 철회됐는데 삼양은 이를 기념해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리콜 철회 파티를 연 라면 회사는 세계에서 삼양 하나뿐입니다. 대왕 카스테라
2016년 전국 어느 골목에나 나타난 게 있었습니다. 오븐에서 막 꺼낸 따끈따끈한 대형 카스테라를 썰어 파는 가게들이었습니다. 이름도 거창했습니다. 대만 대왕 카스텔라. 대만에서 건너온 음식입니다. 대만 현지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길거리 음식입니다. 현지 가격은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저렴하고 양 많은 간식이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면서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됐습니다. 프리미엄 식품으로 포장됐습니다. 가격은 8,000원에서 만원. 현지의 2배 수준이었습니다. 30년 노하우. 대만과 기술 제휴라는 말이 붙었는데 사실 대만과 기술 제휴한 곳은 없었습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레시피였습니다. 갓 구워 나온 카스테라를 썰어주는데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 한 입 베어 물면 달걀 향이 진하게 올라오면서 입안에서 녹습니다. 이걸 따끈할 때 먹으면 이전에 먹었던 카스테라는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이 맛을 보기 위해 오픈 시간에 맞춰 줄을 서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인기에 힘입어 6개월 사이에 브랜드가 16개에서 64개로 4배로 늘었습니다. 결국 전국 골목마다 우후죽순 생겼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채널A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밀가루 대비 70%에 달하는 식용유가 들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식용유는 대만 원조 레시피에도 들어갑니다. 전문가들이 식용유 사용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지만 이미 소비자들의 마음은 떠났습니다. 방송 직후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결국 2018년 여름이 되자 대만 카스텔라라는 이름으로 영업하는 가게는 전국에서 찾기 힘들어졌습니다. 지금은 오명을 벗었지만 그때의 인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명랑 핫도그. 2016년 7월 부산대 앞에 이상한 핫도그 가게가 생겼습니다. 주문을 하면 그때 튀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핫도그는 미리 튀겨놓고 파는 저렴한 길거리 간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문과 동시에 튀기니 핫도그의 바삭함이 식은 핫도그랑은 비교할 수 없던 겁니다. 심지어 반죽 자체도 쌀가루 반죽이라 밀가루 핫도그보다 가볍고 바삭합니다. 거기에 설탕을 찍으면 짭짤한 소시지와 달콤한 설탕이 한 번에 옵니다. 이게 왜 맛있는지 처음엔 이해가 안 되는데 한 입 먹으면 이해가 됩니다. 게다가 기본 핫도그 가격이 1,000원이었습니다. 가성비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이게 제대로 먹혀들어 개점 8개월 만에 560호점이 넘었습니다. 한국 프랜차이즈 역사상 전무후무한 속도였습니다. 2018년 9월 1,000호점을 돌파했고 미국 LA, 중국, 일본, 캄보디아까지 진출했습니다. 명랑 핫도그는 지금도 영업 중입니다. 가격이 기본 핫도그 기준 2,000원으로 올랐지만 여전히 전국 주요 상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대왕 카스텔라와 달리 사라마, 스테디한 메뉴가 되어 자리를 잡았습니다. 소떡소떡. 소시지와 떡을 번갈아 꽂은 꼬치에 달콤매콤한 소스를 바른 음식입니다. 소떡소떡. 이름이 곧 설명입니다. 원래 있었던 음식이지만 2018년에야 비로소 고속도로 휴게소 아이콘이 됐습니다. 2018년 이 음식을 전국적으로 알린 사람이 있습니다. 개그우먼 이영자입니다.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에서 소떡소떡을 먹는 장면이 방송됐습니다. 이영자 특유의 맛 표현과 함께 소시지와 떡을 하나씩 먹지 않고 한 입에 같이 베어 무는 신공을 선보이며 시청자들을 군침 돌게 했습니다. 방송 직후 소떡소떡 판매량은 5배 이상 뛰었고 전국 휴게소 전체 매출이 200% 급증했습니다. 이전까지 휴게소 대표 음식은 호두과자, 통감자, 핫바 정도였는데 이제는 소떡소떡이 그 자리를 꿰찼습니다. 맛은 생각하는 딱 그 맛입니다. 쫄깃한 떡과 뽀득한 소시지가 번갈아 나오는 식감, 달콤하고 매콤한 소스,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조합입니다. 거기에 따끈따끈하게 갓 나왔을 때의 맛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졸릴 때 쉬어가는 휴게소에서 손에 쥐고 먹기 딱 좋은 크기였습니다. 소떡소떡이 유행하면서 휴게소 음식 자체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 휴게소 음식은 어쩔 수 없이 먹는 것이었다면 이제 휴게소를 목적지로 삼아 먹으러 가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먹방 유튜버들이 전국 휴게소 투어를 콘텐츠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에서도 즉석 조리 코너에 소떡소떡이 등장했습니다. CU, GS25, 세븐일레븐 모두 자체 버전을 냈습니다. 지금은 휴게소뿐만 아니라 길거리 음식으로도 스테디셀러가 됐습니다. 잠깐 유행했다 사라진 게 아니라 한국의 길거리 간식 문화에 완전히 자리를 잡은 음식입니다.